91살 노인이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쓰러진 게 아니었어요. 바닥에 두 손을 짚고 이마를 땅에 대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어붙었는데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군복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70년 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군인이 한국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는데요. 이 노인의 여권에는 터키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얗게 센 머리카락 사이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입국장 바닥에 눈물 자국이 번졌는데요. 소리도 없었어요. 어깨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달려갔는데요. 노인의 입술이 무언가를 되뇌고 있었어요. 터키어였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통역이 와서 그 말을 옮겼어요. 70년 동안 이 땅을 다시 밟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요. 공항 직원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흑백이었는데요. 모서리가 닳아서 동그랗게 말려 있었어요. 젊은 군인의 얼굴이 있었는데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3살쯤 되어 보였어요. 군인의 군복에 얼굴을 파묻고 잠들어 있었는데요. 사진 뒷면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영어도 아니었는데요. 한국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91살에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까지 날아온 거였을까요? 70년 전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19살이던 해였는데요. 지구 반대편 터키의 작은 마을에서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갔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이었는데요.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노인은 7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품속에서 단 하루도 이 사진을 놓은 적이 없었어요.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었는데요. 아내도 자식들도 이 사진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노인은 혼자서 70년을 안고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이었습니다. 91살에 의사가 말렸는데요. 자식들이 말렸어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말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죽기 전에 그 아이를 한 번만 보고 싶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노인이 70년 동안 이 사진을 품고 살았는지,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겁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은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지금 믿기지 않는 그 현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1950년이었습니다. 터키 남동부 가지안테프 외곽이었는데요. 흙벽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마을이었어요. 지붕은 양철이었는데요. 비가 오면 안에서 양동이를 받쳐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벽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온 가족이 한 이불 속에 모여 잤어요. 이 소년의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땅이 없었어요. 남의 밭을 빌려서 일했는데요.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해가 진 뒤에 돌아왔습니다. 수확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치고 나면 6식구가 먹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요.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어머니의 손은 겨울이면 갈라져서 피가 맺혔습니다. 그 빵을 시장에 내다 팔아도 하루 한 끼가 겨우였어요. 형제가 4명이었습니다. 소녀는 셋째였는데요. 학교를 다니고 싶었어요. 마을에서 30분을 걸어가면 학교가 있었는데요. 아침마다 친구들이 책가방을 메고 웃으면서 지나가는 걸 울타리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큰형이 밭에서 돌에 발이 찍혀 일을 못하게 됐는데요. 14살 소년이 형 대신 밭에 나가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해 질 때까지 흙을 팠어요.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등가죽이 벗겨졌는데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다시 잡혔습니다. 굳은 살이 손바닥을 덮을 때쯤 소녀는 더 이상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밤마다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종이도 연필도 없었는데요.
아버지가 마당 모래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써줬어요. 달빛 아래서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습니다. 소년이 졸려서 눈을 비비면 아버지가 등을 토닥여줬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가난하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하지만 약한 자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건 그건 부끄러운 거다. 약한 자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사내다.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그건 할 수 있다. 1956월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찻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지구 반대편에 코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전쟁이 터졌다는 거였습니다. 소녀는 코레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얼마나 먼지도 몰랐는데요. 그런데 라디오에서 들려온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폭격 속에서 맨발로 도망치고 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씹고 있다. 영하 20도에 아이들이 맨몸으로 떨고 있다. 소년의 눈이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귀 속에서 울렸습니다. 약한 자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사내다. 소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터키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유엔 참전국으로 파병을 결정했는데요. 지원병을 모집했어요. 소년은 그날 밤 몰래 짐을 쌌습니다. 낡은 셔츠 2장과 양말 1켤레가 전부였는데요. 19살이었어요. 한 번도 마을 밖을 나가본 적 없는 소년이 지구 반대편 전쟁터에 가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새벽에 집을 나서려는데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년의 짐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소년이 입을 열기도 전에 어머니가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새벽에 구운 따뜻한 빵 3개와 손수짠 양말 2켤레가 들어있었는데요. 빵 위에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소년의 거칠어진 손을 2손으로 감싸쥐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와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제발 살아서만 돌아와라. 소년은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소년이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는데요. 소년은 그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면서 걸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는데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만큼 세게 쥐고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요. 그 새벽길이 70년 동안 꿈에 나왔습니다. 부산항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순간 소년의 다리가 멈췄어요. 코를 찌르는 냄새가 먼저 왔는데요. 화약 냄새와 타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항구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아이를 등에 업고 맨발로 뛰고 있었는데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도망치고 있었어요. 소년은 터키에서도 가난을 받습니다. 배고픔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길바닥에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아이 신발이었습니다. 주인이 없었어요. 그 옆에 핏자국이 있었는데요. 소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9살이었어요. 전쟁이 뭔지 책으로도 배운 적 없는 소년이 전쟁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터키 여단에 배치됐어요. 군운 후 전투였는데요. 영하 30도였습니다. 군복이 얼어붙었어요.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는데요. 총을 쥘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소년의 손을 잡고 자기 겨드랑이에 넣어줬어요. 체온으로 녹여준 거였는데요. 그 동료의 이름은 메흐메트였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온 소년이었어요. 20살이었는데요. 소년보다 딱 1살 많았습니다. 폭격이 시작됐어요. 땅이 흔들렸는데요. 소년은 생전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흙이 하늘로 솟구쳤는데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메흐메트가 소년을 참호 바닥으로 끌어당겼어요. 소년의 몸 위에 자기 몸을 덮었는데요. 파편이 메흐메트의 등을 스쳤습니다. 피가 소년의 얼굴에 떨어졌어요.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메흐메트, 메흐메트! 메흐메트가 이를 악물고 웃었어요. 괜찮다, 스친 거다. 그런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등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전투가 잠시 멈춘 사이에 소년은 메흐메트를 업고 야전 의무대까지 3km를 걸었어요. 영하 30도에 등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소년의 군복을 적셨는데요. 피가 얼었습니다. 군복에 붙어서 떼어지지 않았어요. 메흐메트가 소년의 등에 엎인 채로 말했는데요. 야, 코레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빵을 줬어. 자기들도 먹을 게 없으면서. 그 사람들 참 따뜻하더라. 의무대에 도착했을 때 메흐메트는 의식이 없었어요. 군의관이 고개를 저었는데요. 소년은 메흐메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차가워지는 손이었는데요. 소년의 손에서 온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20살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왔고, 같은 밭에서 놀았고, 같은 빵을 나눠 먹었던 친구였는데요.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소년의 등 위에서 죽었습니다. 소년은 그날 밤 참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는데요. 눈물이 얼기 전에 마음이 먼저 얼어버렸어요. 메흐메트의 피가 묻은 군복을 벗을 수도 없었습니다. 벗으면 얼어 죽을 테니까요. 친구의 피를 입고 밤을 새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소년의 이름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소년이 그 다음 날 만난 사람 때문에 70년의 세월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폭격이 멈춘 직후였는데요. 소년의 부대가 마을 수색에 나섰어요. 폐허였습니다.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벽은 무너지고 지붕은 날아갔어요. 길바닥에 그릇 조각과 옷가지가 흩어져 있었는데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도망간 뒤였어요. 소년은 무너진 집 하나를 지나치려다 멈췄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들렸어요. 사람 소리였는데요. 아기 울음소리도 아니었어요. 숨죽여서 내는 신음이었습니다. 소년이 무너진 벽을 한 장씩 들어 올렸어요. 손에 피가 났는데요. 콘크리트 조각이 손바닥을 찢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세 번째 벽을 들어 올렸을 때였는데요. 아이가 있었습니다. 3살쯤 되어 보였어요. 여자아이였는데요. 죽은 여인의 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감싸고 엎드려 있었는데요. 등에 파편이 박혀 있었어요. 이미 싸늘했습니다. 아이를 지키려고 자기 몸을 방패로 썼던 거였어요.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았어요. 울 힘조차 없었는데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어요. 소년이 아이를 안아 올렸는데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아이의 손이 소년의 군복을 움켜쥐었는데요. 그 손이 너무 작았습니다. 소년의 손가락 하나보다 작았어요.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메흐메트가 죽었을 때도 울지 못했는데요. 이 아이를 안는 순간 터졌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약한 자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사내다. 소년은 아이를 군복 안에 넣었습니다. 자기 체온으로 아이를 녹였는데요. 아이가 소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야전 의무대로 뛰었습니다. 3km였는데요. 어제는 메흐메트를 업고 걸었던 그 길이었어요. 오늘은 아이를 안고 뛰었습니다. 군의관이 아이를 받았는데요. 영양실조와 저체온이었어요. 군의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소년은 그날부터 자기 배급빵을 반으로 쪼갰어요. 절반을 아이에게 줬는데요. 자기도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빵을 받아 먹으면서 처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소년을 올려다 봤을 때 소년의 가슴에서 뭔가가 무너졌어요. 메흐메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자기 등 위에서 죽는 걸 막지 못했는데요. 이 아이는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했어요. 목숨을 걸고요. 소녀는 아이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는데요. 한국말이었어요. 소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따라했어요. 서툰 발음으로 몇 번이고 반복했는데요. 그 이름이 소년의 입에 새겨졌습니다. 7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을 이름이 됐어요. 그런데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도 포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년은 아이를 한시도 떼어놓지 않았는데요. 전투가 없는 시간에는 아이를 무릎에 앉혀놨어요. 아이가 소년의 군복 단추를 만지작거렸는데요. 그게 이 아이의 유일한 장난감이었습니다. 소년이 터키어로 노래를 불러줬어요.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는데요. 아이는 터키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목소리가 나오면 눈을 감았어요. 그 품이 안전하다는 걸 아이는 본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새벽이었어요. 소년이 아이를 안고 참호에서 잠들어 있었는데요.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였어요. 땅이 뒤집어졌는데요. 소년이 눈을 뜨는 순간 불빛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소년은 반사적으로 아이를 품에 꽉 끌어안고 엎드렸어요. 메흐메트가 자기 몸으로 소년을 덮어줬던 것처럼 소년이 자기 몸으로 아이를 덮었습니다. 폭발이 왔는데요. 흙과 파편이 쏟아졌어요. 등에 뭔가가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뜨거웠는데요. 그 다음은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품속의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소년이 피를 흘리면서 아이를 내려다봤는데요. 아이의 얼굴에 소년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멜메트의 피가 소년에게 떨어졌던 것처럼 소년의 피가 아이에게 떨어진 거였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왔어요. 소년을 들것에 실었는데요. 등에 박힌 파편이 3조각이었습니다. 군의관이 소리쳤어요. 후방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소년이 들것 위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가 동료 병사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요. 아이가 소년을 향해 2팔을 벌리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허공을 잡으려 했는데요. 닿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소리쳤어요. 그 아이를 나한테, 제발! 들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점점 멀어졌는데요.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년이 떠나는 걸 알았던 겁니다. 3살짜리 아이가 2팔을 뻗고 소리 지르며 울었는데요. 소년의 귀에 그 울음소리가 박혔습니다.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후방 야전 병원이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됐는데요. 파편 3조각 중 하나가 척추 바로 옆이었어요. 2mm만 빗나갔어도 하반신을 못 쓸 뻔했는데요.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소년은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한마디만 했어요. 아이는요?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선이 밀리면서 부대가 이동했는데요.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소년은 붕대 감긴 몸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는데요. 간호병이 말렸습니다. 소년이 간호병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약속했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메흐메트를 못 지켰습니다. 그 아이마저 잃으면 저는 왜 살아남은 겁니까? 소년은 침대 위에서 이마를 베개에 대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만 떨렸는데요. 19살이었습니다. 친구를 잃었고 지키겠다고 맹세한 아이마저 잃었어요. 손에는 아이가 만지작거리던 군복 단추 하나만 남아있었는데요. 소년이 그 단추를 주먹 안에 꽉 쥐었습니다. 피가 맺힐 만큼 세게 쥐었어요. 그리고 품속에는 그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동료가 찍어준 거였어요. 소년은 그 사진을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웃고 있었는데요. 소년의 군복에 얼굴을 파묻고 잠들어 있었어요. 소년이 사진 뒷면에 아이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는데요. 한글이었어요. 아이에게 배운 그 이름을 서툰 손으로 한 글자씩 적었습니다. 이 사진이 70년을 함께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1953년이었어요. 소녀는 터키로 돌아왔는데요. 2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3년 전 새벽에 소년을 보내며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는데요. 어머니는 3년 동안 매일 그 자리에 나와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년이 어머니를 안았는데요. 어머니가 소년의 등을 만지다가 멈췄어요. 흉터를 느낀 거였습니다. 파편이 박혔던 자리 3곳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소년의 등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영웅이 아니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는데요. 메일매트가 등 위에서 식어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2 팔을 벌리고 우는 아이의 얼굴이었는데요. 들것에 실려가면서 점점 멀어지던 그 작은 손이 매일 밤 소년의 잠을 깨웠습니다. 소년은 결혼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딸이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소년의 손이 떨렸어요. 이 아이의 무게가 코레아에서 안았던 그 아이와 같았거든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소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30이 됐고 40이 됐고 50이 됐어요. 농부가 됐는데요. 아버지처럼 남의 밭이 아니라 자기 밭을 읽었습니다. 자식 셋을 키웠는데요. 손자도 봤어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품속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요. 모서리가 닳아서 동그랗게 말려 있었어요. 사진 속 아이가 군복에 얼굴을 파묻고 잠들어 있었는데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가 누구예요? 소년이 아니, 이제는 노인이 된 그 남자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아이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살아있다면 그 아이가 올해 73이다.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손이었는데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80대 노인의 손이 떨리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70년 동안 쌓인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한 번도 한국 소식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코레아라는 글자만 나오면 하던 일을 멈췄는데요. 올림픽을 봤습니다. 월드컵을 봤어요.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노인은 혼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리고 사진을 꺼내서 중얼거렸어요. 너도 잘 살고 있겠지. 그렇지? 밥은 굶지 않겠지? 추운 데서 떨고 있진 않겠지?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노인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아주 오래전에 안아줬던 아이가 있었단다. 그 아이가 너만 할 때였어.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어요? 노인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주 먼 곳에 있단다. 할아버지가 찾지 못한 곳에. 매년 터키 참전용사 기념일이 되면 노인은 낡은 군복을 꺼냈어요. 70년 된 군복이었는데요. 녹이 슬고 색이 바랬지만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사진이 있었어요. 늘 같은 자리에 넣어뒀는데요. 심장 위였습니다. 아이의 사진을 심장 위에 품고 70년을 산 거였어요. 그리고 9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의사가 노인에게 말했어요. 심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노인은 의사의 말을 듣고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코레아에 가야 한다. 지금 안 가면 영영 못 간다. 자식들이 말렸습니다. 아버지 몸이 비행기를 견딜 수 없다고요. 의사도 말렸어요.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노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며 말했어요.
나는 70년 동안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다. 메흐메트가 내 등 위에서 죽었을 때도 울지 못했다. 그 아이와 헤어질 때도 울지 못했다. 나는 평생을 울지 못하고 살았다. 죽기 전에 한 번만 그 땅을 밟고 싶다. 그게 안 되면 나는 눈을 감아도 눈을 못 감는다.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거든요. 80년 넘게 한 번도 우는 걸 본 적 없는 아버지였는데요. 그 아버지가 주먹으로 무릎을 치면서 울고 있었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같이 갑시다. 제가 모시고 갑니다.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터키에서 12시간이었는데요. 노인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무릎 위에 낡은 군복을 올려놓았는데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70년 된 사진이었어요. 모서리가 닳아서 아이의 얼굴 가장자리가 희미해져 있었는데요. 그래도 아이의 눈은 선명했습니다. 노인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입술이 떨렸어요. 곧 간다. 할아버지가 곧 간다. 기다려라. 12시간이었습니다. 노인은 한 번도 눈을 감지 못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는데요. 노인은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코레아가 있었어요. 70년 전 19살 소년이 배에서 내렸던 그 땅이었는데요. 친구가 죽은 땅이었고, 아이를 만난 땅이었고, 아이를 잃어버린 땅이었습니다. 기장이 안내방송을 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곧 도착합니다. 노인의 손에 힘이 들어갔는데요. 사진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내려앉았어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는데요. 노인이 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는데요. 노인의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년 전부터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지팡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땅에는 내 발로 걷겠다.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는데요. 한국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노인이 멈췄습니다. 한국말을 한마디도 몰랐는데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70년 전이 밀려왔어요. 포화 속에서 들었던 한국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도망치라고 소리 지르던 여인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자기 군복을 잡고 잠들던 그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노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두 손을 짚었어요. 이마를 땅에 대었는데요. 70년이었습니다. 19살에 떠난 이 땅을 91살에 다시 밟은 거였어요. 노인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서 숨만 거칠게 쉬었는데요. 하얗게 센 머리카락 사이로 굵은 눈물이 공항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같이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요. 낡은 군복을 입은 노인이 바닥에 엎드려 우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공항 직원이 달려왔는데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군인이 한국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는데요. 노인이 사진을 공항 직원에게 보여주며 터키어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찾아주십시오. 70년 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살아있는지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한국 보훈처가 움직였습니다. 터키 참전용사가 70년 전 구한 아이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진 뒷면에 적힌 한글 이름으로 수소문이 시작됐어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살아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어요. 73이 되어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살고 있었어요. 보훈처 직원이 할머니를 찾아갔는데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터키 군인에게 구출된 기억이 있으십니까? 할머니가 하던 일을 멈췄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 군인의 심장 소리를 기억해요.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는데요.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는데요. 천에 쌓인 뭔가를 꺼냈어요. 군복 단추였습니다. 70년 된 터키군 군복 단추였는데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 군인의 품에서 떨어진 단추를 주었어요. 70년 동안 하루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노인의 군복에는 단추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만지작거리다 떨어졌던 바로 그 단추였어요. 노인은 단추가 빠진 걸 알고도 70년 동안 그 군복을 수선하지 않았는데요. 그 빈자리가 아이의 흔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보훈처가 마련한 방이었는데요.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요.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머리의 할머니가 서 있었는데요.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어요. 노인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70년이었어요. 3살이던 아이가 73이 되어 있었는데요. 얼굴이 달라졌고 키가 달라졌고 머리가 하얗게 샜지만 눈이 같았습니다. 그 눈이 같았어요. 70년 전 군복에 얼굴을 파묻고 올려다보던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노인이 의자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요. 아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노인이 뿌리쳤습니다. 내 발로 가겠다. 한 발 한 발 걸었어요. 지팡이 없이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뛰어왔어요. 73 할머니가 뛰었습니다. 노인의 품에 안겼는데요. 3살 때 안겼던 바로 그 품이었어요. 할머니가 노인의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어요. 같아요. 이 심장 소리가 같아요. 70년 전이랑 같아요. 노인이 할머니를 안고 무너졌습니다. 2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하얀 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는데요. 70년 전 참호에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쥐고 있던 것을 펼쳤어요. 군복 단추였습니다. 노인이 그 단추를 보는 순간 주체할 수 없이 울었어요. 단추를 자기 군복 빈자리에 대보았는데요. 딱 맞았습니다. 70년 만에 단추가 제자리로 돌아온 거였어요. 노인이 할머니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싸 쥐고 터키어로 말했습니다. 통역이 옮겼는데요. 미안하다. 더 일찍 오지 못해서 네가 우는 소리가 70년 동안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너를 두고 떠나던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날이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보훈처 직원이 울었어요. 통역이 울었는데요. 아들이 울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경호원도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았어요. 여러분, 이 노인의 이름은 하산 알칸이었습니다. 터키 가지안테프 출신이었는데요. 19살에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총을 들었고 친구를 잃었고 아이를 구했고 파편에 쓰러졌고 아이와 생이별했고 70년을 혼자 안고 살았습니다.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돌아간 사람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출근을 하고 가족과 웃을 수 있는 오늘이 이 사람들이 피로 만든 오늘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70년 동안 단추 하나를 품고 살았던 할머니가 있었고 사진 한 장을 심장 위에 품고 살았던 노인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사랑합니다. 단 5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70년을 기다린 이 노인에게 보내는 가장 뜨거운 격려입니다. 잊히면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전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 구독하시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태밀리 유튜브였습니다.